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8차 노동당 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당대회죠. 마침 올해 같은 경우는 김정은은 1995년 이후에 처음으로 신년사가 없이 연하장,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전 인민들에게 연하장을 갖다가 보내는 것으로, 친필 연하장을 보내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 8차 당대회가 있으니 이 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했습니다만은, 역시 보면은 이번 당대회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경제 실패, 부진 이런 부분들이 대북 제재, 다음에 자연 재해, 다음에 방역, 코로나죠. 이런 것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향후 이제 조만간 며칠 후면 출범할 미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 또 이미 이제 사실상 정권의 정리기에 들어간 남쪽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각각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메시지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은,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김정은도 가슴 답답하기는 진짜 이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올해가 2021년이 김정일이 죽은 지 10년 되는 해입니다. 즉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자신이 집권한 지 10년이 되는 해라는 것이죠.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사망했기 때문에 올해로 이제 사망 10주기가 됩니다만은, 10년 동안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핵 개발에는 상당 부분 진척을 이룬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핵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그야말로 점점점 자신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 출범하면서 기억하시겠습니다.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그 당시에 보면 쪽집게같이 참수하겠다 등등등 코피 터뜨리기 전략을 표기했다 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그야말로 전쟁 일보 직전, 충돌 일보 직전, 말이 전쟁이지 북한은 쑥대밭 만드는 거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17년 말에. 그때 북한으로 보아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동지가 나타나서 평창 올림픽에 초대하고, 또 거기 김여정, 김영남 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당시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왔다 갔다 하면서 트럼프한테 살짝 꼬드겼죠. 트럼프 깜짝 놀라게 2018년 6월 12일 저쪽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만나서 김정은을 갖다가 세계적 스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바로 그 다음해인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바로 김정은을 갖다 박살을 내버리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참모들 이야기만 철석같이 믿고 적당히 영변에 노후된 시절 갖다가 엿바꿔 먹으려 했다가 볼튼 등 미국의 전문가, 핵심 강경 세력들에게 그야말로 아주 치도곤을 갖다 맞다시피 했습니다. 그 하노이 노딜이라고 하죠.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야말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때로는 발광하듯이, 때로는 발악하듯이 여러 미국을 상대로 직접 도발은 못하지만 남쪽을 갖다가 볼모로 잡아서, 대한민국을 볼모로 잡아서 여러 행패를 부렸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너희들 일이고 라고 하며 보내온 세월이 어영부영 2년입니다. 조만 이제 1월 지나고 2월 되면은 하노이 노딜 2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애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때까지만 해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 비핵화 입장은 CVID였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dismantle,
디스맨틀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핵을 다 뜯어내는 건데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굉장히 분위기 좋았죠. 또 김정은이 하소연하듯이 트럼프 대통령님 그 한미 합동훈련 때문에 저 죽겠어요. 트럼프가 바로 한미 합동훈련 중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미국에서 CVID라는 표현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난 채 트럼프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이 FFVD입니다. Final, 최종적이며 fully, 그 다음에 충분하고 완전히 verified, 검증된 denuclearization, 그러니까 비핵화, 같은 비핵화지만은 원래 미국의 전통적 CVID의 D는 dismantling이고요. 트럼프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2년 몇 개월 써왔던 그 D는 denuclearization, 디누크라고 합니다. 디누크. 좀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CVID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complete, 완전히 verifiable, 검증 가능하며 irreversible, 되돌이킬 수 없는 dismantling, 아주 핵 자체를 다 뜯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쪽은 사실은 조금 북한으로 하여금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던 게 FFVD입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이제 1월 20일 한국 시간으로 1월 21일이면은 바이든 정부 출범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아시겠습니다만 바이든은 바로 옛날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이른바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바로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사실 말이 좋아서 전략적 인내지 뭐냐니까 북한 너희를 꽁꽁 봉쇄해 놓을 테니까 너야 거기서 죽을 치든 밥을 치든 네 멋대로 해라. 그러나 네가 결코 핵 비핵화를 갖다가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너의 숨통을 절대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전략적 인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희하고 그렇게 보면 신경전 벌일 여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정부도 바로 오바마 정부 8년에 그 기조를 갖다가 거의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집권차 10년은 되었는데 자 바이든이 4년, 8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북한은 자칫 잘못하면 말라 죽습니다. 마침 오늘 보니까 이 김정은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MIRV 그러니까 다탄두 미사일 기술 연구가 마감되고 있다. 좋습니다. 기술 연구 마감됐으면 이것을 실용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 MIRV 그러니까 다탄두 미사일 기술 이제 연구 끝났으니까 우리가 여기 화성 15를 거기다 붙여갖고 미국을 15,000km 사정 범위가 우리 사정거리 있으니까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것 좀 사줘 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거는 오히려 보면은 김정은을 갖다가 더 옥죄할 수밖에 없고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더 막을 수밖에 없는 미국의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더 깜짝 놀랄 것은 뭐냐니까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설계하고 최종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0월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2021년, 2025년 이제 국방 중기 계획 발표하면서 대충 3,600톤 내지 4,000톤급 잠수함 3척을 갖다가 새로 이제 건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김현종 차장은 얘기했죠. 미국에 가면서 우리도 미국하고 얘기해서 핵 추진 잠수함 얘기하는데 그때 나온 얘기 핵 추진 잠수함 하나 만드는데 1조 5천억 원이 든답니다. 대략 14억 달러가 드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북한에 1년 예산이 14억 달러가 될까 말까입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계속 허장성세를 떠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돼요. 핵 추진 잠수함 자신들이 설계하고 최종 심사 단계 그렇다면 최종 심사 단계하고 이거 건조하고 10년 더 걸릴지 15년 더 걸릴지 모르는데 사실 과연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은 지금 보면은 사실 미국의 대북 제재, 또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숨통이 꽉 막혀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연초부터 코로나를 맡겼다면서 스스로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북한은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뭐 MIRV를 갖다가 기술 연구 마감했다. 핵 추진 잠수함 설계 최종 심사 단계에 이르렀다. 거기다가 이스칸데르라고 그러죠. 지랄탄. 이스칸데르에 이제 장착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제작 준비 단계에 이르렀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군사 정찰 위성을 갖다가 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돈입니다. 돈과 전기죠. 과연 지금 보면 스스로 봉쇄되어 있고 또 국제사회에 의해서 완벽하게 봉쇄되어 있는 북한이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강대강 선대선 여전히 보면은 그 자존심만은 놓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남쪽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이 남북한 간에 합의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만큼 상대해주겠다 라고 너희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3년 전에 순풍이 불 수도 있다 라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는 바이든 정부를 설득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미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의 중증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과연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제대로 미국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정말 집권 10년 차를 맞는 김정은 가슴은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되는 일은 없고 벌려놓은 일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공약 이행률이 14%밖에 안 돼서 진짜 가슴이 답답하게 짝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김정은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미국을 좀 흔들어서 미국을 흔드는 지렛 따르는 한국이 되겠죠.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미국을 흔들어서 뭔가 또 트럼프 초기에 그야말로 그 깜짝 쇼를 연출해 보고 싶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2017년 출범하고 2017년 5월에 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이와 저와 같은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미국은 이미 트럼프의 그 괴기스러운 기행 속에서 지나치게 김정은을 갖다가 간을 갖다 키워놨다 하는 그런 어떤 반성 속에서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엄격하게 북한을 다루었듯이 전략적 인내하에 북한을 다룰 것이고 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던 문재인 정부와 그해 같이 출범했던 트럼프 정부 어떻게 보면 조금 짝이 잘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북한 기대기 정책 속에서 나왔던 김여정 하명법 통과 이것이 미국 조야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를 보는 아주 결정적 계기를 갖다가 마련하게 된 겁니다.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권은 무엇보다 인권 중시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말할 자유 이런 것까지도 깡그리 무시하는 김여정 하명법 일명이죠. 우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것을 갖다가 무리하게 통과시켰던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과연 미국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실상 할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집권 10년 차를 맞는 김정은은 가슴만 타들어갈 뿐일 겁니다. 오늘 총화라고 그러죠. 걔들 평가 8차 당대회 북한 노동당 당대회 총화 결과 오늘 오전에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발표된 물론 발표는 어제 했습니다만은 보도된
김정은 육성으로 총화 나왔던 그 부분에 특히 대미, 대남 그리고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허장성세적인 그와 같은 다탄두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극초음속 뭐 로켓 탄두의 개발이라든지 특히 다음엔 핵 추진 잠수함 뭐 개발 등등 어떻게 보면 조금 꿈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늘어놓으면서 한번 거래의 장을 펴보겠다는 김정은의 속셈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